오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는 자구나 또 사상 최고가입니다. 나스닥, S&P 500도 올랐고요. 큰 재료는 없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구글 또 테슬라부터 빅테크 실적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국내 증시도 관세 압박은 있지만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 네. 오늘도 유야무야 또 우리도 꾸역꾸역 가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같은 날에 또 일발은 어디로 향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 나스닥 지수가 지금 최근 10거래일 동안 9거래일 상승했고 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사상 최고가 매일같이 이제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루에 막 1%, 2% 급등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0점 몇 프로씩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어서 우리 시장도 이런 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좀 닮아가면 과열이란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이제 이렇게 좀 상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그래서 오늘 이제 일발 종목은 기세를 몰아서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이에요.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도가 많이 좀 높아져 있는 비만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펩트론 소개해드리고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케어젠이라는 종목을 한번 소개를 좀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합성 의약물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펩트론하고 거의 비슷해요. 펩트론도 원래 이제 펩타이드 기반의 이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출발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대포 기술로 이제 비만 치료제의 가장 핵심적인 플랫폼 이제 기술주로 이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케어젠은 원래 이제 코스메티컬 우리가 이제 화장품하고 이제 또 치료 쪽을 약간 좀 연결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필러, 보톡스나 이제 필러 이런 원료들 그래서 헤어 필러나 더마 필러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만들던 이제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프로지스테롤이라든지 마이오키 또 코글루타이드 이런 이제 건강 기능 식품들이 주목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요 중에서 지난주에 이제 케어젠이 갑자기 그냥 불기둥을 이제 뽑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좀 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GLP-1 유사체의 일종 이제 우리는 위고비는 이제 세마글루타이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GLP-1 유사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 코글루타이드라고 하는 GLP-1 유사체를 활용해서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비만용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건강 기능 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위고비는 이제 피하 지방 주사 제형으로 이제 만들어서 위고비도 이제 프리필드 제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위고비를 한 달에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처방받아서 주사기를 하나 받으면 요 떼깍떼깍 돌려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복부에 이제 이렇게 쭉 찔러가지고 주사를 이제 복용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이제 일단 병원 가서 처방을 받아야 되고요. 가면 처방은 다 해준다라고 하는데 일단 처방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 몸에 주사바늘을 꽂는 거에 대한 이제 좀 거부감이 좀 강한 그런 분들이 여전히 좀 있어요. 그리고 처방을 받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꺼려진다라는 분들은 그냥 건강기능식품은 돈 주고 그냥 사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지금 이 케어젠이 이제 개발을 한 이 코글루타이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처방이 필요 없고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유통되는 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출시가 안 됐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유통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사서 복용을 하면 되는 거고 주사 제형이 아니라 하루에 한 포씩 이제 경구 제형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우리가 보통 이제 요즘에 유산균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입으로 그냥 복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용의 이제 편리성. 근데 임상을 해봤더니 12주 동안에 이제 복용을 한 이후에 체중 감량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봤더니 무려 9.46%. 우리가 보통 그동안의 비만 치료제들이 10% 이거 넘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위고비라든지 이제 또 마운자로 같은 이런 것들이 15% 후반대, 15% 이제 이후에 이제 체중 감량 효과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건데 어쨌든 위고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10%대 가까운 체중 감량 효과가 생기고 가격도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리고 복용하기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번 또 선풍적인 인기를 한번 끌지 않겠는가. 실제로 지난 7월 달에 레바논에서 세계 처음으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됐고요. 또 멕시코 쪽의 IFA 셀틱스라고 하는 기업과 580억 원 정도 규모로 대규모 이제 공급 계약을 또 체결을 했어요.
실제로 이제 멕시코는 전체 인구 중에 거의 70% 이상이 과체중인 나라예요. 보통 남미가 그래요? 이제 식습관이 좀 그렇다 예. 보니까 좀 과체중이나 이제 또 고도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좀 많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미나 중동 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제 수출을 좀 개시하면서 이 코글루타이드에 대한 매출이 급증할 걸로 이제 기대가 좀 되면서 지난주부터 이제 케어젠의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랐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네. 우리가 이제 아일리아라고 하는 황반변성 네, 눈. 치료제 많이 네, 알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테오젠도 이 아일리아의 네. 바이오시밀러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데 삼천당. 아일리아 이 바이오시밀러가 중요한 이유가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이 연간 한 20조 원 정도 시장 규모예요. 굉장히 좀 크고 또 이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도 많은데 실제로 케어젠은 이 CGP5라고 하는 케어젠 P5라고 하는 이 아일리아에 버금갈 만한 황반변성 치료제 신약을 자체적으로 또 개발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임상 1상 중간 결과 효과는 아일리아에 거의 버금갈 만한 이제 상황인데 또 이것도 중요한 게 아일리아라고 하는 이 황반변성 치료제는 안구에 주사바늘을 찔러야 돼요. 예. 굉장히 무섭잖아요. 예. 안구에 주사를 찌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서운데 요거는 지금 저만제로 만들어 놓은 신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약. 안구 건조증이나 예, 이런 것처럼 예, 눈에 이제 예, 떨어뜨리는 거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구 주사제보다는 또 역시나 처방을 받아서 치료를 복용을 하는데 굉장히 조금 편리한 그런 이점이 있다. 저건 그래서 신약이죠? 맞습니다. 신약입니다. 기능식품이 아니라 이건 아니고요. 신약입니다. 예.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거고 임상 1상 진행하고 있는데 효능이 굉장히 좀 탁월하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도 여전히 좀 남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위고비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를 이제 복용을 할 때 사실 부작용들이 몇 가지 지금 알려져 있는 사례들이 있어요. 일단 과학적으로 아직 입증되진 않았습니다만 위고비 같은 이런 비만 치료제를 오랫동안 이제 복용하면 급성 췌장염을 이제 앓는 환자들이 좀 많이 생긴다. 근데 이게 원인이 위고비 때문이다라고 아직 과학적으로 예. 입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급성 췌장염 환자에 대한 이제 또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추적 관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체중을 이제 감량을 시키는 건 좋은데 체중 감량과 함께 근육량도 같이 이제 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 버리면은 나중에 요요 현상이 생겼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먹고 체중이 한 10kg 빠졌어요. 근데 그 중에 근육이 한 5kg 빠졌는데 나중에 요요 현상이 생겨서 다시 10kg가 쪘을 때는 근육이 또 5kg가 보충되는 게 아니라 10kg가 전부 다 지방으로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심각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근육 감소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근데 또 케어젠은 이 근육 감소와 관련된 건강기능식품, 마이오키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지금 출시를 했거든요. 이게 근육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케어젠의 비만 치료용 건강기능식품을 복용을 하고 근육 증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마이오키까지 같이 복용을 한다면 좀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런 측면에서 특히나 이제 좀 비만 치료제를 개발했던 일라이릴리라든지 로슈라든지 그다음에 리제네론 같은 이런 기업들이 근육 감소 치료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대규모의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걸 감안을 하면은 그런 쪽에 이제 라인업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는 케어젠이 가치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주가는 이미 뭐 지난주부터 이제 강하게 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 지금 시총 한 2조 원대를 좀 넘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3조 원까지도 충분히 저는 이제 밸류를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이 문제인데 일단 저는 5만 원에 이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5만 원 정도 근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좀 해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은 케어젠입니다. 이제 케어젠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는데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게 거의 한 3조 원대 되는 네네. 정말 대형주고 소재도 중대형주고요. 소재를 했는 건데 이번에 건기식입니다. 건기식이 GLP-1 유사체를 사용한 근데 코글루타이드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위고비 방식은 네, 아니라 그렇죠. 또 다른 방식을 가지고 건강 기능식품을 일단 만들었고 레바논과 멕시코에서 네. 현재 판매는
되고 있는. 국내에서는 언제쯤 좀 될까요? 국내에도 이제 뭐 식약처 승인을 받으면 이제 바로 이제 판매가 좀 될 거라고 보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GLP-1 유사체라고 하는 물질들이 이제 위고비는 세마글루타이드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코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요 물질을 가지고 이제 건강 기능식품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안전성이 이미 입증이 됐고 해외에서 이제 시판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국내에서도 곧 좀 출시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또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상당한 또 반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케어젠으로 일발을 향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뜨거웠고요. 이 논란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준호 매니저, 네. K철강과 K화학 맞습니다. 2년간 어둠의 터널이었었고요. 이 어둠의 터널이 끝나나 하다 안 끝나다가 어제를 놓고 보면 이거 네. 진짜 끝난 것 같다 얘기들 많이 나오거든요. 중국 기업들이 망해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단 뭐 중국에서 이제 대대적인 공급 개혁에 좀 나서면서 사실상 이제 감산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표적으로 철강, 사실 세계 최대의 어떤 이제 철강 생산국이 이제 중국인데 최근에 이제 내수 부진도 있고요. 또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과의 어떤 무역 마찰 여러 가지 그거죠. 요인으로 사실상 이제 대규모 감산에 나서면서 사실 이제 K 철강에 대한 어떤 이제 수급 그리고 철강 가격 자체가 워낙에 이제 저가 공세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중국이 감산에 나선다고 했을 때는 결국 다시 한번 가격 회복과 결국 또 K 철강에 대한 어떤 수주 물량이 더욱더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훈풍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고 이제 화학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감산에 나서는 게 철강이라든지 또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그리고 또 이제 화학이 가장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감산에 나서고 그 후발주자로 그 다음 차례가 이제 뭐 배터리 그리고 뭐 전기차 뭐 이런 부분들이 태양광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나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좀 성장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일단 사실상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나섰을 때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이제 철강 관련 섹터들이 좀 반응을 받긴 했지만은 그게 이제 시세가 대시세가 분출되기에는 좀 제한적이었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리고 또 지금 최근에는 철강 관련된 이제 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는 또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에 또 그리고 이제 품목별 이제 관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돼야지 더 강한 또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철강이라든지 또 이제 화학, 건설 기계, 특히 K건설, K철강, K내화학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원자재 가격, 또 가격 회복과 그리고 또 실적으로 이제 매출과 또 그리고 실적 개선세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파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일단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감산 정책으로도 영향을 받겠지만 거기에다가 특히나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있어서 또 철강 관련된 또 이제 그렇죠. 뭐 스틸, 강관이니까. 또 강관 네. 관련 종목들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이제 불확실성들이 조금 해소가 돼야 더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철강주들의 움직임이 중국의 감산보다는 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로 많이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훈풍이지만 이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는 프리마켓 특징 네.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스코 홀딩스와 관계된 포스코 계열사인데 그 철강을 싸는 네. 그 포장지 만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그게 단순 포장지가 아니죠. 엄청나니까 코일이. 계속 시세가 좀 나고 있고 이게 배터리 쪽과도 좀 연관이 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사실 최근에 뭐 흑연 관련해서 네. 포스코 퓨처엠이 국내에서 뭐 천연 흑연뿐만 아니라 인조 흑연을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때도 포스코 그룹주에서 유일하게 올라갔던 게 이제 포스코 엠텍이랑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포스코 그룹이 우리 국내에서는 또 철강 관련해서는 가장 또 핵심 또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반사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 포스코 엠텍이 아닌가. 그래서 포스코 엠텍은 이 두 가지의 모멘텀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흑연 생산에 대해서도 이제 반사 수혜를 얻을 수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철강 관련해서 중국이 이제 대규모 감산에 나서면서 K 철강이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면 이제 대기업 중에서는 당연히 포스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스코 엠텍이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지금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포스코 엠텍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전반적인 여파 회복도 소재.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의 어떤 대규모 감산이 아까 이제 철강과 기계건설 그 다음 차례는 뭐 태양광이라든지 또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이 분명히 높기 때문에 뭐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철강 또 소재가 가니까 패키징하는 거죠. 포스코 엠텍이 먼저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영민 매니저. 네. K화학, K철강.
뭐 준호매도 얘기했지만 한 번 반짝했다가 죽고 또 반짝했다가 죽고 2번이 찐이냐 2번도 반짝이냐 이제 이게 네. 되게 어려운데 선택도 못 가겠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게 어떻게 할까요?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네.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화학이나 뭐 철강 이런 업종을 소위 말해서 이제 시클리컬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제 의미에서 사실 경기 민감주들 그만큼 이제 사이클을 많이 탄다라는 거고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이 경기 부양하기 위해서 중국의 이제 철강이나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이제 과잉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도 이런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우려, 심지어 뭐 전기차도 최근에 막 BYD 같은 경우에는 네. 막 출시되자마자 신차를 막 35%씩 할인해가지고 이제 팔아버리니까 전기차 생산량도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까지 이제 포착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대규모로 전방위적으로 이제 과잉 생산에 대한 이제 규제 컨트롤을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화학 철강 기업들도 좀 숨통이 좀 트일 수 예.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롯데 정밀화학, 막 롯데 케미칼, 네. 금호석유화학, 막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는 거고, 에폭시 관련주도 막 움직이고,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세가 난다라는 건데, 다만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낙폭 과대 종목으로서 최근에 이제 거기까지는? 2차 전지 종목이 움직이는 거나 사실 화학주나 뭐 2차 전지 어차피 2차 전지도 화학 업종이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하고 거의 이제 결이 저는 좀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다만 이제 요 업종들이 지금 이제 시장이 뭐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너무 이런 좋죠. 긍정적인 네.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제 지수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 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이제 시장을 좀 주도하는 주도 업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의문부호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점으로 특히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저는 화학 철강주들 공략하기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적 좋은 업종은 이미 방산, 조선 뭐 이미 뻔히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어제 이미 또 시세가 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과연 어떨 건지에 대한 이제 확인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심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워낙 안 좋았고 안 좋았던 것들은 주가에 다 반영됐다라는 인식이 강한 업종이 화학 업종하고 철강 업종이기 때문에 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아마 다음 주까지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10에서 15% 정도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좀 해놓으시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세적인 상승 혹은 이제 주도 업종으로 우리가 이제 계좌에 좀 계속 담아가는 업종이라기보다는 낙폭과대 종목으로서 이제 키 맞추기가 진행이 좀 될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공략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대응을 해보시고 중국의 일단 과잉 생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구조조정. 오랫동안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막 본격적으로 볕이 드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때는 또 조금 이제 비중을 좀 추가하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기술적 분석을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2차 전지라든가 철강 다 컷당했는데 아직도 개인들이 꽤 남아있는 종목.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2년간 버틴 종목 포스코 홀딩스거든요. 투자 포스코 볼까요? 홀딩스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34만 원, 5만 원 요때가 그쵸. 이제는 추세가 좀 회복되는 이제 국면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뭐 철강과 관련된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홀딩스 지주회사잖아요. 예. 지금 어제 보면 뭐 상법 개정 또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도 막 즉시 소각하는 것도 해야 개정안이 돼요. 또 발의가 되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주회사 또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수혜를 입을 수도 있고 2차 전지 또 소재 분야도 최근에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네.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라고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4만 원, 35만 원 요 구간을 뚫어내면 중기 관점으로 38만 원 정도까지도 조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 요 자리에 또 맞고 떨어지면 역시 또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또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우려도 좀 있어요. 그래서 34, 5만 원 정도 요 자리를 강하게 좀 뚫는지를 좀 보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고요. 저는 신규 접근은 지금은 포스코 홀딩스는 또 조금 애매한 위치라고는 좀 보여지는데 좀 뚫는다고 배팅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가지고 33만 원, 4만 원대 매수하셔서 38만 원을 목표가로 좀 잡고 대응을 좀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33, 34. 아, 정말 이번 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를 일단 깨고 나면 한 38까지, 네. 38, 40, 골 라인까지도 여유가 있으니까 배팅 하실 분들, 그렇죠? 네. 또 믿는 분들, K철강 믿는 분들 또 소재까지 부는 분들을 한번 가보자.
리뷰 겸 현재 프리마켓 특징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일렉트릭 가보도록 할까요, 준호 매니저? 네, 일단 뭐 제일리트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의 대규모 액션 플랜, AI 액션 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주죠. 네, 맞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장 강력한 시세가 이제 분출될 수 있는 국내 기업 중에서 결국 저는 변압기 다음 차례는 이제 배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국내에서 이제 배전기기 관련된 이제 독점적인 주의를 가지고 있는 제일리트릭이 미국 현지의 지금 이제 대규모 또 그리고 특히나 전력 인프라 관련된 대장주인 이튼과의 어떤 20년 넘게 협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튼 자체가 사실 웬만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다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이번에 엔비디아와의 어떤 전략적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지만은 뭐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사실 제이일렉트릭의 인쇄 회로 기판 조립품이 사실상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간접적으로. 그래서 결국에 미국의 빅테크 대규모 데이터 센터 확충과 또 그리고 국내 기업들의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된 건설에 있어서 또 이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제이일렉트릭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이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뭐 실질적인 부분도 좀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고 올해 하반기에 어떤 매출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돼서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AI 인프라 구축 정책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의 다시 한번 AI 액션 플랜 관련된 이번 주에 어떤 강력한 제도 개선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련된 정부의 어떤 지원책들이 이번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예. 그랬을 때 이제 미국의 AI 인프라 구축, 전력망 구축에 있어서 가장 대장 기업인 이튼과의 어떤 파트너사인 제이일렉트릭이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나서 한 7.2% 정도의 어떤 상승 흐름이 나와주긴 했지만은 저는 최근에 어떤 이 박스피 라인 때 그리고 직전 고점 라인 때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편안하게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은 이제 전일 이틀 전에 이제 강하게 시세가 분출된 이후에 살짝 숨고르기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이번 주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의 강력한 액션 플랜 관련된 지원책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결국 3분기, 4분기 사실 2분기의 실적이 예상 컨센에 부합할지 조금 하회할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결국 실적 시즌에는 3분기와 4분기에 강력하게 실적 우상향에 나와주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실적 시즌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력 인프라 그 안에서 제이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이튼사와 협력하고 있다는 점만 놓고 봐도 충분히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이일렉트릭 전력 인프라까지 갔는데 전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프리마켓에서는 잠잠히 있다가 영민 매니저 갑자기 개장하자마자 풍력 날아가고 한화솔루션, 태양광 날아가고 신재생 날아가고 이게 이제 크게 보면 중국 구조조정이기도 하는데 풍력을 한번 가볼게요. 어제 태용을 볼 텐데요, 여러분. 태용 지금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태용은 저는 원전으로 갔다기보다는 풍력으로 간 거 아니었어요? 태용 볼까요? 어제 상한가 쳤어요. 이슈가 둘 다 이제 좀 붙었던 것 같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민간 기업들 한 20곳이 이제 모여가지고 펜실바니아 주에 이제 920억 달러, 이제 우리 돈으로 127조 거의 130조 원 정도 이제 규모의 데이터 센터 이제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이 이제 이 정도로 이제 투자를 하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이제 AI 액션 플랜에서 그러면 뭘 얘기하겠는가? 민간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투자를 하면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가동을 할 때 필요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대안에 대한 이제 인프라 투자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원전이라든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1차적으로는 이 AI 액션 플랜과 관련된 이제 이슈에서 주목을 좀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S 윈드 같은 이런 기업들이 느닷없이 이제 미국에서 또 이제 풍력 관련된 이제 수주를 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11%가 넘는 이제 급등세가 나왔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태용이 11시를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장중에 그냥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나 태용 같은 기업들이 또 빠지는 게 간밤에 미국의 이제 뉴스케일 파워하고 오클로 같은 이런 기업들이 나란히 한 9% 정도 조정을 좀 받았어요. 최근에 뭐 거의 사상 최고가 랠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오늘 양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뜨거운 관심을 좀 받았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거든요. 근데 태용은 제가 이제 어제도 여러 가지 이제 코멘트를 좀 해드렸던 게 풍력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원전 SMR 관련된 이슈, 이제는 원전 기업들도
직접적인 이제 수주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쪽으로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태용이라든지 현대건설 이런 기업들은 미국 내의 대규모 원전 건설과 SMR 착공의 이제 시작, 그리고 미국과 튀르키예가 지금 원전 관련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분명히 좀 참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제 산자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제 대형 원전 2기, SMR 1기 올해 안에 이제 착공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이제 수주 모멘텀들이 이제 부각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태용이라든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본격적인 이제 수주 사이클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오늘은 또 미국 기업들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약간 좀 누르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반기 때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원전 이런 이제 에너지 믹스 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태용은 이제 차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어제 최고가를 이미 또 뚫어버렸어요. 4만 원대를 워낙 강력하게 이제 뚫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4만 원 구간 요 위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지한다. 또 지지가 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눌림목 조정이 조금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시 상승한다면 한 4만 8천 원 정도까지도 목표가를 좀 올려잡고 대응을 좀 해볼 수 있다. 태용은 풍력 쪽에서 지금 수주가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플러스 SMR 관련된 이제 조만간에 이제 또 수주가 캐나다 쪽 말고 저는 미국 쪽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국 쪽에서도 조만간 이제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질문이 좀 있어요. SMR 하나 볼까요? 아니면 오클로 볼까요? 이제 미국 차트 하나 보고서 네네. 왜 갑자기 조정이에요? 또 이런 네. 질문들이 있는데 차트를 좀 놓고 보면 네. 또 이게 조정도 아니고 뭐 네. 볼까요? SMR 볼까요? 아니면 오클로 뉴스케일 볼까요? 파워하고 뉴스케일 파워 오클로 볼까요? 같이 이제 네, 한번 볼까요?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뉴스케일 파워는 어제까지는 사상 최고가 랠리가 나왔어요. 4월 달에 11달러 하던 게 지금 50달러까지 급등을 했거든요. 다섯 거의 배. 뭐 4배, 5배 주가가 급등했다가 오늘 이제 음봉 조정 받으면서 이제 차익 매물이 좀 나온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클로도 마찬가지에 거의 뭐 최고가 위치까지 올라왔다가 70달러 부근에서 이제 어저께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이제 조금 조정이 좀 떨어진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오클로가 저걸 왜 못 제꼈지?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 이제 같아요. 오클로는 네. 70달러를 이제 못 넘기고 이제 박스권에 이제 걸린 거고요. 뉴스케일 파워는 이미 이제 신고가를 쳤다가 오늘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5일선 조정을 이제 받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다 뭐 특별히 악재가 나와서라기보다는 오늘 미국 시장의 성격 자체가 예.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기업들이 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들어왔기 때문에 뭐 크게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원전 기업들은 어제부터 이제 막 다시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하반기 때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이제 수주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뭐 태웅, 그리고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지금부터 계속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또 우리 SMR 전력기기 또 의견도 함께 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네. 지금 프리마켓에서 신영증권이 한 5.7% 정도 급등을 하고 있고 지수사 쪽으로 와보면 네. 또 준호 매니저 리뷰 종목 중에 롯데지주가 4% 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 우리가 이제 기획재정부에 대주주 요건이 다시 네. 제 50억에서 10억으로 맞습니다. 줄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후에 아마 지금 네, 맞아요. 뭐 불만 비난이 난리가 난리가 났다. 났나 맞습니다. 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기재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결정난 건 아직, 아무것도 네. 없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어제 당황했을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도. 우리 지주사가 좀 가네요, 그래서. 맞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이제 그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관련된 거래세라든가. 부분들을 거래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냥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뿌려보는 그렇죠. 거 같고 시장의 간을 어떤 보는 게 분위기를 아니에요. 맞아요. 네, 살펴보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워낙에 지금 반응이 뜨겁고 결국 찬반 토론이 너무 완전 심해졌다 난리였죠.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다시 한번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가능성 그리고 다시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접목되면서 지주사라든지 증권주들이 다시 한번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라 좀 보고 있고 어제 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대주주 그 기준을 이제 강화한다 양도세 기준을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동안 좀 강했던 바이오 섹터의 어떤 차익 매물이 나와줬잖아요. 그게 참, 와, 네. 그렇게 빠르게 반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최근에 시장 흐름이 바이오 섹터 중심으로 상승 흐름 나와주면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와 키 맞추기가 나와줬던 찰나에 어제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 소식이 나와주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자사주라든지 뭐 지주사 그리고 또 이제 뭐 저 PBR 기업들의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됐던 모습이에요. 그 흐름이 오늘까지 좀 연결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증시 부양책에 결국 증권주들이 가장 큰 수혜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대주주 요건 강화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율 배반적인 그렇죠. 정책이다 보니까 네, 전혀 다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증시 부양책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실제로 아직까지 뭐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다시 한번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 결국 이제 지주사라든지 다시 한번 증권주들의 어떤 훈풍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유통주식 중에서 가장 이제 자사주 비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5% 소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지주가 지금 거의 27% 이상으로 유통기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뭐 한알령 해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제부터 소비 쿠폰이 또 발급되기도 했는데 그 모든 게 사실 국내 유통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그룹 그리고 그 윗단에 있는 롯데지주가 가장 큰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 뭐 그리고 카지노 사업하고 있죠. 그리고 또 여행 사업도 다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코리아 세븐이라고 이제 편의점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모회사 롯데지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결국에 롯데지주가 최근에 소비 쿠폰의 발급과 그리고 또 이제 뭐 무더위 그리고 또 실제로 한알령 해제 뭐 관련된 중국과의 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롯데지주가 지주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신영증권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시가총액이 좀 가볍다 보니까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주고 있고 SK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STO 쪽에 가장 또 이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또 지주사로서 SK가 SK 하이닉스와 함께 가장 또 강한 매수이고 또 가장 저PBR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좀 반발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신영증권도 또 중요한 자리에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제 저희 이제 이슈 다루고 나서 기획재정부가 오후에 검토된 거 하나도 없다, 네. 내용 하나도 정해진 거 하나도 없다라는 또 공식 보도 자료를 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영민 매니저, 네. 지금 보니까 자사주법 이 소각 개정안도 다시 막 쏟아지고 그렇죠. 있고요. 지주사 픽 좀 볼까요? 그래서 SK 이제 뭐. 어제 이제 이 자사주 즉시 소각 또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맞아요. 아까 이제 자막에도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상법 개정을 여당의 이제 의원님들이 워낙 또 의정 활동을 좀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각 의원별로 이제 개별 발의를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공통의 이제 좀 의견을 모아서 논의를 해가지고 이제 확정이 좀 된 그렇죠. 법안을 이제 발의를 해서 그걸 이제 9월입니다. 통과를 시키면 좋은데 여기저기서 이제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사주 소각의 이제 취지 자체가 불법적인 어떤 경영권 승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많이 사놓고 이걸 소각도 안 하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최대주주는 몇 안 되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지배권을 또 행사하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해소하기 위한 그야말로 이제 우리나라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이제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좀 해소시켜주기 위한 그런 이제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자사주 매수하고 소각하는 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다만 요거는 이제 교통 정리가 분명히 조금 이제 필요할 것 같다. 9월 달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안에 대한 건 논의가 이제 조금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주사라든지 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조금 꿈틀거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탑픽은 언제나 이제 지주사는 HD 현대 요 종목이 실제로 처음부터 이제 가장 좀 강한 이제 이슈가 있었고 HD 현대는 최근에 또 테라파워 관련된 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이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또 원전 관련된 이슈 최근에 또 두산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하고 현대건설 기계 또 합병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지주사 중에서는 HD 현대가 가장 좀 강력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는 또 신영증권이 이제 시세는 가장 좀 강했는데 이런 종목들은 너무 또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이미 저는 단기 고점은 한번 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기대하는 자사주 즉시 소각에 대한 내용들도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다 노출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지주사 중에 SK라든지 HD 현대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할 수 있는 매력이 아직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HD 현대만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할게요. HD 현대는 근데 PBR이 지금 1.2배 됐거든요. 네. 그래도 HD 현대다. 네.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어쨌든 이슈를 받는 이제 또 강도를 감안을 하면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다른 어떤 지주회사들보다 오히려 HD 현대는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모멘텀, 지금 신규로 이제 투자되는 SMR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받을 수 있고, 이제 자회사들, 우량 자회사들의 어떤 합병으로 초대형 또 건설 기계 회사가 이제 또 탄생을 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배당 확대라든지 뭐 주주 친화 정책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또 HD 현대는 중공업 계열도 너무 잘 나가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런 자회사들의 이제 호실적들을 이제 감안하면 2분기 때 또 어닝도 서프라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제 그러면 한 15만 원, 16만 원 정도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올라갈지 않을까. PBR 우리가 이제 뭐 0.8을 기준으로 해서 1배 넘어가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저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계열사들의 모멘텀을 감안하면 충분히 더 오를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대응을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수사까지 봤고요. 지금 프리마켓 특징 중 하나를 더 보면 현대힘스입니다. 이 현대힘스라는 게 범조선이죠. 그 타워 크레인 하는 게 그 회사인데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현대힘스가 흥행이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제 태핑이라고 하고 있다고 해서 지금 현대힘스 9% 가까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준호 매니저, 이 네. 현대힘스와 함께 물어서 네. 기존의 조도주 고체에 대한 의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의 일발이 이 의문을 좀 해소하는 것과 좀 연관이 있죠. 오늘의 일발 맞습니다. 가보도록 지금 할까요? 가장 지금 이제 조선이 핫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매각을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엄청난 흥행으로 지금 시간에서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조선 하면은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나오션을 제가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일단 뭐 조선은 사실 뭐 계속해서 우리가 조방원 그 안에서 가장 대표는 조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2분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됐는데 결국에 이제 조선 안에서도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좀 지향되고 있는 게 사실 하나오션이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는 좀 환율 하락이 있었었는데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지금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이 가장 기대되는 기업이 바로 하나오션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025년도 2분기의 컨센도 좀 소폭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연결 실적 매출액이 한 3조 2,88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가까운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고 영업이익도 2,713억으로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2,687억 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예상보다 한 3.2% 상회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선 수주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한 만큼 그래도 안정적으로 특히 3분기, 4분기의 어떤 실적 성장이 훨씬 더 기대가 되는 조선업황은 우리가 이제 예전처럼 이제 한번 주도 섹터가 됐다가 그대로 상승폭을 반납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상승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 최근에 어떤 조정 자체가 산업은행의 어떤 블록딜 우려로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추가 블록딜 우려는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이미 지금 이제 그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6월 5일 이임해서 회장직이 지금 공석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추가 블록딜에 대한 우려감도 좀 사라진 상태에서 실적 하나만 보고 실제로 지금 이제 미국과의 뭐 MRO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기업은 하나오션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특히 이제 하나필리조선소가 미국의 전투함 수주를 좀 논의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줬어요. 그래서 결국 2030년까지 건조 능력을 10배 이상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해군 함정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상 단순한 어떤 이제 상업 선박이 아니라 뭐 미국의 군사 기술이라든지 보안 그리고 공급망 안전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다루고 결국 이제 수주를 따내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제 이번에 전투함 수주까지 따낸다고 했을 때는 선박 건조와 MRO 그리고 또 이제 전투함 수주까지 사실 미국과의 어떤 조선 협력을 강력하게 이어갈 수 있는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MRO 쪽에서도 뭐 매년 사실 시장 규모가 거의 20조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 현지의 필리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는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 하나그룹이 가장 큰 수혜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 하나오션이 결국에 MRO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지위와 지금 현 시점에서도 북미 쪽에 거의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이제 이번에 또 관세 협상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조선 선박건조 관련된 협력과 그리고 아까 잠수함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전투함 그리고 또 MRO 쪽에서도 결국 하나오션이 결국 이제 압도적인 지위로 사실 이제 MRO 외에는 사실 팀 코리아 방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제 국내의 어떤 조선 3사가 다 같이 좀 수혜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MRO 쪽은 사실 이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하나오션이 지금 미국 내에서 이제 점유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급유함인 유콘과 군수 지원함인 윌리 쉬라도 이미 MRO 사업을 따냈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어떤 MRO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제 실적적인 부분과 그리고 또 이제 관세 협상에서 이제 조선이 가장 탑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미국과 계속해서 선박 건조 관련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올해 3분기의 실적이 훨씬 더 기대가 된다라는 관점에서 원래 대장주였던 하나오션을 오랜만에 탑픽 종목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하나오션은 누가 뭐래도 우리 K조선의 대장주인데 이 질문은 어때요? 이제 주도주 교체 얘기를 실은 한 2주 전에 꽤 네.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제 조방원 대신에 네. 누군가가 온다. 근데 과거에 보면 주도주를 교체하려면 한번 요동을 쳐야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하락이 나와야 되니까 네. 미 증시가 하락이 안 나오면 왜 조방원이 교체가 되느냐. 맞습니다. 계속 간다지. 이런 주장을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준호 매니저 어때요? 주도주 교체론? 일단 뭐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거래 대금 자체가 좀 메말라 있을 때는 빠르게 주도주 교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의 어떤 자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특정 섹터의 수급이 쏠리면서 기존의 어떤 섹터의 자금들을 매도하고 새로운 어떤 sek터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얘 버리고 얘, 수급 얘 이동이 버리고 빠른데 얘,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성악 개미들까지도 지금 이제 국내 증시에 유입되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새롭게 좀 매수하고 있는데 일단 가장 우리 증시를 떠받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조방원이잖아요. 그 안에서도 조선 섹터다 보니까 이 섹터가 예전처럼 그냥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섹터로 넘어가는 경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산업은행의 어떤 블록딜 이슈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뭐 MRO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이제 핵심 키포인트가 뭐 조선과 알래스카 프로젝트다 보니까 결국에 조선에 대한 어떤 이제 모멘텀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예전 같은 어떤 이제 주도주 교체가 좀 과격하게 이뤄지진 절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제 어떤 조선 섹터와 또 조방원 섹터들이 신고가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와준 상태에서 어떤 이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는 좋습니다. 방식이지 예전처럼 이제 빠른 속도로 주도주 교체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종가였던 84,400원 라인대를 일단 매수가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저는 이 박스피 라인대를 다시 한번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10만 1,0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대는 7만 1,800원 라인대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어제도 그랬지, 조방원의 힘은 대단했다. 조선의 강자, 원래 대장주 하나오션을 갖고요. 오늘 영민 매니저는 케어젠입니다. 이제 비만약도 건기식으로 네. 국내 승인도 아직 남아있는 자, 케어젠으로 오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발 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